15년 전 그날 새벽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숙자냐? 엄마가 위독하셔. 친정 오빠 목소리였어요.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놓쳤어요. 제사 준비로 정신없던 때였죠. 시아버지 기일이 이틀 뒤였거든요.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막아서셨어요. 어디가?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제사가 이틀 뒤야? 그 차가운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정말 위급하대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안 돼. 제사 준비는 누가 해? 저녁에 와서 할게요. 제발.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을 막으셨어요. 시집 온 여자가 제사도 안 지내고 친정 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때 수진이가 고3이었고 준서는 중학생이었으니까 애들 앞에서 울 순 없었죠. 전을 부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그때 친정 올케 영희가 전화했어요. 이런 상황에도 안 오냐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정한 년이라고 쏘아 비쳤습니다. 유산? 무슨 유산이 있다고. 친정은 늘 가난했는데. 전화를 끌고 나니 시어머니가 뒤에 서 계셨어요. 그 여다가 또 전화했구나. 오늘은 절대 못 나가. 알겠지? 더는 못 참겠어서 몰래 나가려 했어요. 제사상 준비는 거의 끝냈으니까.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님, 제발요.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이면 어때?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해. 그 말이 너무 잔인했어요. 어머님도 어머니잖아요. 제 마음 모르세요? 몰라. 나가면 다신 들어오지 마라. 밖엔 폭설이 내리고 있었어요. 버스도 끊겼다는데 그래도 가야 했어요. 결국 못 갔어요. 남편 진호가 와서 말렸거든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제사가 먼저야.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해? 죽어가는 어머니가 딸을 못 본다는 걸 이해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한복을 차려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 폭설에 어디 볼 일 있어? 넌 집 지켜. 시어머니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밤 10시. 친정 오빠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계속 오빠가 말을 했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어떤 할머니가 와서 엄마 병원비를 다 내고 갔다고. 큰 돈인데 하며. 할머니? 설마. 다음 날 새벽같이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나가셨고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줬죠. 영장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못 났어요. 그때 올케 영희 언니가 왔어요. 검은 옷 대신 화려한 밍크 코트를 입고 저에게 어머니 서류라며 누런 봉투를 내밀었어요. 보함금, 수령, 위임장이었어요. 이 상황에 옥신각신 한참이 지난 후 도장을 찍으라는 순간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였어요. 그거 찍으면 안 돼! 올케는 누구신데 남의 길이라 나서느냐? 라며 앙칼진 목소리를 질렸어요. 나, 얘 시어머니야. 올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보험금 네가 타려고 들어놓은 거지. 다 조사해봤어. 보험 설계사한테도 확인했고.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내셨어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수익자가 네 이름은 되어 있더라. 숙자 도장은 위조하려고 했겠지. 올케 언니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시어머니와 둘이 남았죠. 어머님이 어제 병원에 가셨던 거예요? 왜요? 왜 제 친정엄마 병원비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네가 가면 저 요 같은 년이 네한테 빚 떠넘길 줄 알았어. 빚이요? 저 여자 도박 빚이 있어. 내 이름으로 돈 빌렸더라.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네 어머니는 이미 혼수 상태였어. 네가 가도 못 보셨을 거야.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장례 잘 치려. 내가 다 막아줄게.
친정 오빠가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 편지를 발견했어요. 제게 쓴 편지였죠. 속으로 내려갔어요. 우리 숙자에게 시집 가서 고생 많다. 시어머니가 괴롭히지? 나도 그랬단다. 하지만 견뎌라.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어. 언젠가는 서로 이해하게 될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더 좋은 집에 시집 보내지 못해서. 건강해라, 내 딸아.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왔어요. 안사도는 좋은 분이셨소. 어머님, 나도 내 시어머니한테 50년 구박파갔소. 죽을 때까지 미워했지? 근데 너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 시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어요. 제사를 지내야 했죠. 그런데 제사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가 없으니 엉망이네. 전이 타고 나물이 짜고. 어머님이 하셨는데 고생하셨어요. 거짓말 마어. 내가 하는 게 100배 나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요리를 인정하신 게. 제사를 지내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다 하셨어요. 어머님? 장모님 것도 같이 올려야지. 며느리 친정엄마도 우리 조상이여.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를 위해 절을 하시다니. 2009년 12월 23일 오늘 숙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가 못 가게 했다. 잔인한 시어머니가 됐다. 하지만 가게 둘 수 없었다. 그 영이라는 여자가 숙자를 이용하려는 걸 알았으니까. 도박, 빚, 보험 사기, 위조 서류 다 조사했다. 숙자 친정엄마를 병원에서 뵀다. 이미 의식이 없으셨다. 제가 숙자 시어머니입니다. 숙자 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러게 말씀드렸다. 병원비 1,200만 원. 내 비상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숙자가 평생 빚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싶었다. 미안하다 숙자야. 내 어머니 마지막을 못 보게 해서.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언젠가 너가 이해해 주길. 지금 저는 장례식장 시어머니 영정을 보고 있어요. 15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려요. 수진이가 물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그러셨어요? 왜 할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알았어. 할머니가 날 지켜주신 거였다는 걸. 아들 준서가 꽃을 들고 왔어요.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라며. 가끔 외할머니 사진에 이 꽃을 놓으시는 걸 봤다고.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 사진을 모시고 있었다는 걸. 남편 진호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상자 안엔 제 친정엄마 사진과 편지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쓰신, 하지만 붙이지 못한. 사돈께 제가 숙자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구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숙자를 사랑합니다. 제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그곳에서 지켜봐 주세요. 숙자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는 정숙자예요. 15년 전 저는 어머니를 2분 잃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그리고 제가 오해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제 알아요. 시어머니의 차가움은 저를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다는 걸. 그 갑옷 속엔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 어머니, 2분 어머니, 이제 하늘에서 만나셨겠죠? 서로 며느리 자랑하고 계실까요? 저는 2분의 딸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지만요. 20년 전 그날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박수진 학생 어머니시죠? 학교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사고를 쳤대요. 고등학교 1학년 한창 예민할 나이였죠.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학가에서 내가 갈게. 네? 어머님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아 그때를 회상해요. 엄마, 그날 기억나요? 제가 선생님이랑 싸운 날? 그럼 할머니가 학교 가신 날. 사실 엄마는 모르는 게 있어요. 수진이가 20년 전 그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수진 시점에서 본 그날. 15살 수진이는 교무실 한 구석에 서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큰 소리로 혼내고 있었죠. 수진의 담임은 너 같은 애가 무슨 서울대야, 주제 파악을 해야지 라며 성적이 덮은 것도 아닌데 왜? 계속 담임은 여자애가 공부만 한다고 되나? 집안도 봐야지. 너희 집이 뭐 대단한 집안이야? 라고 심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모두 시어머니한테 눈길이 쏠렸어요.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담임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서울대 간다고 하질 않나. 제가 진로 상담하는데 대들질 않나. 라고 담임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아이에겐 꿈이 있는데 선생님이야말로 왜 그러십니까? 여학생이라고 집안이 평범하다고 무시하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수진이 손을 잡고 교장실로 가셨어요. 교장 선생님, 이 학교 교육 방침이 궁금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무슨 일이신지 라며 놀라고 있습니다. 담임이라는 사람이 여학생은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학교가 맞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놀라며 사과를 합니다. 제가 여성단체 출신입니다. 이런 성차별적 발언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여성단체 출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당당함에 교장도 굽혔죠. 교장 선생님은 연실 사과하며 해프닝은 일단락납니다. 수진이와 할머니가 학교를 나왔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수진아, 기억해. 여자라서 못하는 건 없어. 할머니 때는 그랬지만 너희 때는 달라야 해. 할머니도 공부하고 싶으셨어요? 그럼 할머니도 대학 가고 싶었지. 하지만 그땐 여자는 시집 가는 게 전부였어. 할머니 눈에 아련함이 스쳤어요. 저는 집에서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이는요? 무슨 일이? 야, 애를 어떻게 가르친 거야? 갑자기 수진이 할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수진이도 놀랐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대들기나 하고 내가 가서 얼마나 사과했는지 알아? 저는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수진이 혼을 낼게요. 됐어. 내가 혼냈으니까 넌 빠져. 할머니가 수진이를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엄마, 그때 할머니가 방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방금 건 연극이다. 네 엄마가 걱정할까 봐. 넌 잘못한 거 없으니 기죽지 마라. 그리고 할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대요. 10,000원짜리 5장이었어요. 이거 받아. 용돈이다.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맛있는 거 사 먹어.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한텐 비밀이다. 엄마는 할머니가 너한테 잘해주는 거 몰라야 해. 그날 밤 수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셨대요. 공부하니? 서울대 가고 싶다며. 할머니가 책상 서랍을 열어보라고 하셨대요. 거기엔 낡은 수첩이 있었고 이거 할머니가 젊었을 때 쓴 거야. 할머니도 대학 가고 싶어서 혼자 공부했었어. 수첩엔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이 빼곡했어요. 결국 못 갔지만 너는 가야 해. 꼭 가야 해. 할머니 대신 가는 거야. 그때 이후로 할머니가 새벽마다 수진이를 깨우셨어요. 저 몰래요. 새벽 4시 할머니가 수진이를 살짝 깨웠대요. 일어나. 공부할 시간이야. 서울대 가려면 남들 잘 때 공부해야 해. 할머니가 따뜻한 코코아와 샌드위치를 준비해 두셨대요. 먹으면서 해. 배고프면 머리 안 돌아가.
그리고 옆에 앉아 뜨개질하며 지켜주셨대요. 혹시 엄마가 일어날까봐 망보시면서. 3년 후 수진이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죠.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그런데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셨어요. 수진이가 따라가며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할머니가 등을 돌리고 우시는 것 같았어요. 내 한이 이제 풀렸다. 수진이가 할머니를 뒤에서 안으며 할머니가 저 도와주신 거 다 알아요. 할머니가 진짜 제 선생님이었어요. 라는 소리에 우리 가족은 흐뭇해했어요. 수진이 대학 합격 후 할머니가 쓴 편지 보았어요. 우리 수진이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할머니는 없겠지. 수진아,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뤄줬다. 내 엄마한테는 늘 차갑게 대했지만 너한테만은 따뜻하게 대하고 싶었다. 근데 그것도 숨겨야 했다. 왜냐하면 네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시어머니가 손녀한테만 잘한다고 서운해할까 봐. 그래서 네 엄마 앞에선 너한테도 차갑게 굴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기억해.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 네가 할머니의 희망이었다. 여자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네가 증명해줘서 고맙다. 할머니가 천국에서도 너를 응원할게. 사랑한다, 내 손녀야. 수진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그런 일이 엄마는 정말 몰랐어. 할머니가 철저히 숨기셨어요.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이제야 이해가 돼요. 시어머니가 수진이한테 유독 엄했던 것처럼 보였던 이유.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많이 생각하셨어요. 손녀를 편애한다고 오해받기 싫어서 일부러 더 엄하게 군 거예요. 수진이가 할머니 영정 앞에 섰어요. 서울대 졸업장을 들고서요. 할머니, 저 이제 변호사예요. 여성들의 권익 보호하는 변호사. 할머니가 원하셨던 그런 여자가 됐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 여자라서 못하는 건 없다. 그 말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단지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엄마를 지키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정숙자예요. 20년 전 시어머니는 제 딸을 지켜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게, 제가 상처받지 않게. 이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움 뒤에는 가족 모두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는 걸. 손녀를 사랑하면서도 며느리가 소외감 느낄까가 숨기고, 며느리를 아끼면서도 아들이 미안해하게 하려고 구박하고. 어머님, 당신은 정말 복잡한 사랑을 하셨네요. 그 미로 같은 사랑을 이제야 저희가 풀어가고 있어요. 장례식장 3일째, 비 오는 늦가을,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저는 그 상자를 들고 빈소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숙자에게 떨리는 손으로 봉인 테이프를 뜯었어요. 30년 시집살이의 모든 답이 이 안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자를 열자 수백 통의 편지가 쏟아졌어요. 제일 아래 깔린 가장 오래된 편지를 꺼냈어요. 30년 전 제가 시집 온 첫날 쓰신 거였어요. 제가 그때의 시어머니를 읽어봅니다. 우리 며느리 숙자에게 오늘 네가 우리 집에 왔다. 빨간 치마 조고리가 참 예뻤다. 그런데 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도 안다. 그 두려움. 50년 전 나도 그랬으니까. 미안하다. 오늘 내가 차갑게 대했지. 앞으로 달 부탁한다 한마디 못하고 고생길이 열렸네 라고 했지. 사실은 어서 와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시어머니도 그랬거든. 며느리는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이 편지는 주지 못하겠다. 네가 날 더 미워할 테니까. 시어머니가.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첫날부터 시어머니도 힘드셨구나. 두 번째 편지를 읽어봅니다. 숙자에게. 네가 임신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걸 본다. 오늘 아침 네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었다. 가서 등이라도 쓸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입덧 좀 한다고 엄살이야 라고 소리쳤다. 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울고 싶었다. 사실 나는 네 입덧이 끝나길 매일 기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새벽에 네 방 앞에 상강차를 놓는 것뿐.
네가 그 차를 누가 놓았는지 궁금해하더라. 진호가 놓은 거라고 생각하겠지. 아니다. 나다. 네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다가 흐느끼는 소리에 가족들이 하나둘 깨어났어요. 이것 좀 봐요. 수진이와 준서도 다가왔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쓰신 편지. 수진이가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2004년 10월. 수진이가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한다. 내 못 이룬 꿈이다. 며느리 몰래 도와주고 있다. 여기 준서 것도 있네. 준서가 태어났다. 며느리가 아들 낳아서 기쁜지 울었다. 사실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는데. 제가 가장 두려워한 편지를 발견했어요. 2019년 4월 5일. 오늘 확실히 알았다. 숙자가 새벽 약수터에서 만나는 남자, 민준이라고 한다. 처음엔 화가 났다. 하지만 따라가서 봤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손 한 번 잡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이야기만 한다. 그리고 봤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숙자의 진짜 웃음을.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숙자에게서 웃음을 빼앗았구나. 민준 씨를 조사했다.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사는 선생님.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모른 척하기로, 아니 응원하기로. 숙자야, 행복해라. 제발 행복해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진호가 그 편지를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네. 여보, 나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잘못해서 네가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는 걸. 그래서 진호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처음이었죠. 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네 아내가 왜 새벽에 약수터 가는지 아니? 네가 준 상처를 달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진호도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아무 말 못했대요. 자격이 없었어. 내가 먼저 잘못했는데. 편지 더미 중 가장 위에 있던 가장 최근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숙자에게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숙자라고 부른다. 내가 곧 떠날 것 같다. 심장이 말을 안 듣는다. 의사는 6개월이래. 숙자한테는 비밀이다.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 미안하다. 30년 동안 괴롭혀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차갑게만 대해서. 고맙다. 30년 동안 참아줘서. 내 부족한 아들 지켜줘서. 내 손주들 잘 키워줘서. 그리고 사랑한다. 처음부터 사랑했다. 내 딸 같아서. 내 젊은 날 같아서.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죽으면 민준 씨와 재혼해라. 아니, 꼭 해라. 진호도 동의했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면 숙자 부탁해요. 그 놈도 이제야 철이 들었다. 숙자야, 내 인생 중 30년을 내게 줘서 고맙다. 이제 남은 30년은 네 것으로 살아라. 내가 저 세상에서 내 친정어머니 만나면 자랑할게. 제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이었어요. 라고. 정말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 밑에는 통장들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10개의 통장, 총 5억이 넘는 돈, 그리고 사진 봉투, 제 사진이 수백 장. 제가 빨래하는 모습, 요리하는 뒷모습, 정원에서 꽃 보는 모습, 아이들과 노는 모습, 잠든 모습까지. 사진 뒤에는 메모가 있었어요. 1998년 봄 숙자가 웃었다. 2001년 여름 숙자가 예쁜 옷 입었다. 2010년 가을 숙자가 행복해 보인다. 2019년 겨울 숙자가 민준 씨 만나고 왔다. 표정이 밝다. 30년 동안 절 지켜보신 거예요.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신 거예요. 상자 맨 밑에 일기장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50년 일기. 무작위로 펼쳤어요. 199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숙자가 케이크를 만들었다. 진호 좋아하라고. 나는 케이크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구박했다. 사실 너무 예뻤다. 밤에 몰래 한 조각 먹었다. 맛있었다. 숙자는 요리 천재다. 또 다른 페이지. 2000년 5월 8일 어버이날. 숙자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이라고 했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차갑게 말했다. 사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 방에 와서 혼자 울었다. 그 카네이션 책갈피로 쓰고 있다. 이제 온 가족이 편지를 돌려 읽고 있었어요. 모두가 울고 있었죠.
수진이가 하나를 크게 읽었어요. 2010년 수진이가 대학 졸업했다. 내 손녀가 아니라 내 자랑이다. 숙자가 잘 키웠다. 숙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30년 쌓아온 벽이 너무 높다. 수진이 준서 것도 읽었어요. 2015년 준서가 군대 간다. 숙자가 운다. 나도 같이 울고 싶다. 하지만 남자 군대 가는 게 뭐가 슬프냐고 했다. 미안하다, 숙자야. 옆에서 진호가 마지막 편지를 들고 있네요. 진호야, 내 아내를 부탁한다. 내가 너무 괴롭혔다. 네가 대신 잘해줘라. 숙자는 보물이다. 내가 평생 지킨 보물이다. 빈소에 누군가 들어왔어요. 민준 씨였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조문 드리러 왔습니다. 진호가 일어나 민준 씨에게 다가갔어요. 민준 씨, 맞으시죠? 고맙습니다. 제 아내를 위로해 주셔서. 민준 씨가 당황해했어요. 저는 그저 진호가 말을 잇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숙자를 행복하게 해줬다고. 제가 못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편지를 읽고 영정 앞에 섰어요. 어머님,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30년 동안 숨기신 그 마음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니,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민준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섰어요. 어머님이 저한테도 편지를 남기셨더군요. 네? 민준 씨가 편지를 꺼내 제게 주었어요. 속으로 읽는데 시어머니가 읽는 듯 했어요. 민준 씨께 우리 숙자 부탁드립니다. 30년 상처받은 여자입니다. 천천히 다가가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숙자 시어머니가. 저는 정숙자예요. 이제 자유로운 여자예요. 3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차갑고 까다롭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단지 그 사랑을 숨겼을 뿐. 왜 숨기셨을까요? 아마도 시어머니 자신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셨던 거예요. 100통의 편지, 30년간 쓰고 보내지 못한 사랑. 이게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저도 고백할게요. 사랑했어요. 미우면서도 사랑했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어머님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당신은 제 또 다른 어머니였어요. 이제야 진짜 어머니라 부를 수 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가 바라신 대로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갈게요. 정숙자로. 당신이 사랑한 숙자로.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49일. 첫눈이 내리네요. 오늘이 마지막 제사예요. 새벽 4시 저는 약수터로 향했어요. 30년간 시어머니 약수를 뜨러 다니던 그 길. 오늘은 제 약수를 뜨러 갑니다. 첫눈이 소복이 내려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첫눈. 약수터에 도착했어요. 민준 씨가 먼저 와 있었죠.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늘이 49제시죠?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숙자 씨의 새로운 시작. 민준 씨가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요. 약수를 뜨려고 바위 쪽으로 갔는데 바위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어요. 이끼를 걷어내니 선명해졌죠. 우리 며느리 석자의 건강과 행복을 비옵니다. 30년 기도. 그 옆에 또 다른 글씨. 1994년부터 2024년까지 매일 새벽 기도. 어머님이 30년 동안 매일.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 아래 보세요. 작은 글씨로 한 줄 더 있었어요. 숙자가 이 글을 볼 때쯤 자유롭고 행복하길. 49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죠. 진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 여보, 앉아있어. 내가 아침 준비할게. 당신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 이제부터라도 숙자를 도와주라고. 수진이 제게 봉투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이게 뭐니?
학원 강사 자리예요. 엄마가 원래 선생님이셨잖아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강사 모집 공고였어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30년간 그대로였던 그 방을. 서랍을 열자 또 다른 상자가 나왔어요. 숙자의 꿈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에는 제가 쓴 교육 계획안, 30년 전, 교사 자격증 복사본,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사진들, 그리고 최근 학원 광고 전단지들. 시어머니가 제 꿈을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다시 시작할 날을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메모가 있었어요. 숙자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돈도 모아두고 자료도 모아뒀다. 내가 죽으면 꼭 다시 시작하길. 시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작은 공부방을 열었어요. 숙자 선생님의 따뜻한 교실 첫 수업날. 동네 아이들 5명이 왔어요. 아이들이 묻네요.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어요? 라고. 선생님도 공부할 게 많았거든. 뭘 공부했냐고 재차 묻네요.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웠어. 아이들과 수업하는 제 모습을 민준 씨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4월, 민준 씨와 함께 벚꽃길을 걸었어요. 이제는 손도 자연스럽게 잡아요. 숙자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요. 그냥 함께 있으면 되죠. 그럼 매일 약수터에서 만날까요? 아니요. 이제는 집에서 만나요. 민준 씨가 놀랐어요. 집에서요. 시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아니, 바라셨어요. 제가 당당하게 사랑하기를. 벚꽃잎이 우리 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시어머니의 축복처럼. 주말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그리고 민준 씨도 초대했죠. 민준 아저씨가 우리 엄마 좋아하신다면서요. 아, 그게. 좋아요. 우리 엄마 받아주세요. 책임지시고요. 준서도 거들었어요. 엄마가 요즘 너무 예뻐지셨다고. 얘들아, 진호가 민준 씨에게 술잔을 건넸어요. 민준 씨, 우리 어색하지 말고 그냥 가족처럼 지내요. 어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그날 우리는 많이 웃었어요. 30년 만에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시어머니 영정이 거실 한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죠. 어머님, 보고 계시죠? 제가 이제야 웃고 있어요. 민준수도 만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어머님이 바라시던 대로 살고 있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지키느라, 사랑을 숨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어요. 향 연기가 동그랗게 말려 올라갔죠.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처럼. 알아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거. 걱정 마세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 목까지 2배로 행복하게.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1년. 오늘은 첫 기일이에요. 새벽 약수터에 갔어요. 민준 씨와 함께. 이제 우리는 약혼한 사이예요. 오늘 어머님 기일이시죠? 네, 벌써 1년이에요. 약수터 바위를 보니 새로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육말순 여사를 기리며 30년간 며느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며느리 숙자 올림. 제가 새긴 거예요. 시어머니의 글씨 바로 옆에. 오늘 밤 저도 편지를 썼어요. 시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제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30년이 늦었지만. 아니, 때가 된 거겠죠. 어머니가 떠나신 후 1년, 저는 많이 변했어요. 매일 웃어요. 민준 씨와 함께 약수터도 가고 손도 잡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요. 아이들도 가르쳐요. 제가 원래 꿈꾸던 그 일을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그 꿈을요. 진우도 변했어요. 이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시던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해요. 소진이는 여성 변호사로, 준서는 따뜻한 의사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잘 자랐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고마웠어요.
30년 동안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어머니는 제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행복하게 잘 살게요. 어머니가 주신 이름 숙자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랑합니다 어머니. 딸 숙자 올림. 저는 정숙자예요. 이제 진짜 자유로운 여자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민준 씨와의 작은 결혼식. 하객은 우리 가족분. 식장은 약수터 정자. 주례는 시어머니 영정. 숙자 씨, 이제 정말 우리 부부네요. 그러네요. 이 나이에 새 신부라니. 가장 아름다운 신부예요. 수진이가 축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가 드디어 행복해졌으니까. 준서가 케이트를 들고 왔고 진호가 건배사를 했어요.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숙자가 행복하도록 이제 민준 형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하늘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약수터 바위의 글씨가 비에 젖어 반짝였어요. 우리 며느리 숙자의 건강과 행복을 비웁니다.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30년의 오해와 진실. 숨겨진 사랑과 늦은 깨달음. 하지만 결국 사랑은 전해졌어요. 비록 100통의 편지를 통해서였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거라는 걸. 그때 저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매일매일 말할 거예요. 편지가 아닌 진짜 목소리로. 어머니, 당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은 사랑이었어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얼마나 아픈지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이제 저는 매일 사랑을 표현하며 살게요. 민준 씨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매일 새벽 약수터에서 어머니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선물 덕분에. 마지막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뒤집지 않아요. 새로운 시계를 사서 걸었거든요. 앞으로만 가는 시계. 제 새로운 인생처럼. 속자는 민준과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속자 선생님의 따뜻한 교실은 지역 최고의 공부반이 되었습니다. 매년 시어머니 기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100통의 편지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각자 쓴 편지를 서로에게 전합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사랑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